파월은 미국 공무원 중에서 가장 돈이 많으신 분이에요. 미국의 가치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을 굉장히 잘 받으신 분이거든요. 어차피 발생할 버블이면 나에게 들어오게 하면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하는 거고, 그 방향성으로 계속 가는 게 인류의 앞으로 가야 될 과학의 발전 방향이나 인류나 미국한테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을 좀 하나? 파월 이야기를 좀 네. 하고 싶은데요. 이제 파월이 작년 12월 달에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굉장히 제가 느끼기에는 노골적으로 줬어요. 네, 그렇죠. 저 사람 왜 저래? 이런 느낌이 저는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네. 이것도 기존의 방식대로는 이해가 안 이해가 안 되는 되죠. 정도의 어떤 그런 변화였거든요. 네네. 근데 또 이제 어제도 보면은 또 좀 많이 바뀐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자꾸 이게 파월이 입장이 바뀌는데, 이사님이 생각하시기에 이제 파월이 상당히 좀, 뭔가 좀 그 대승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이런 식의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떤 네. 내용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생각은 파월이 트럼프와의 관계를 많이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그 트럼프 정권 하에서도 파월은 있었고 네. 굉장히 트러블이 서로 많았고 한 부분을 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경험은 경험이 없는 것보다 많이 각인이 되기 때문에 그쵸, 그게 그쵸. 영향을 미치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파월은 미국 공무원 중에서 가장 돈이 많으신 분이에요. 골드만삭스에서 네. 였었나요? 아무튼 돈 많이 버셨죠. 아니요, 그냥 집안이 돈이 많습니다. 집안이 돈이 네, 많은데. 네. 공무원을 오래 하신 분인데 음. 집안에 돈이 많고요. 가장 미국의 그러한 그 정규 교육에서 가장의 미국의 가치와 핵심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교육을 고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다 받은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정말 미국의 가치와 인류의 가치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을 굉장히 잘 받으신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나 공화당 중에서 어느 한쪽이 유리해서 내가 이쪽을 선택하고 내가 내 자리를 지키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분의 관심한테는 저는 크게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 게, 이제 우리가 파월을 좀 희화도 많이 하고, 그렇죠. 약간 놀리기도 많이 하고, 그렇죠. 예. 무슨 뭐 돈 뿌리는 거 뭐 얘만 나오면 뭐 하고 뭐 이런 그 그렇죠. 짤들이 너무 많아서, 짤들이 많죠. 우리가 생각하는 파월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렇죠. 저 사람 맨날 말 바꾸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렇죠. 이사님의 생각은 거의 뭐 미국과 인류의 가치를 생각하는 뭐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얘기해 주셨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짤은 우리가 만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만든 거죠. 네. 파월이 만든 게 아닌 거고요. 이 바둑에서도 두 수를 보는 사람은 세 수를 보는 사람의 행동을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다섯 수를 보고 있는 사람은 아예 감도 안 와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파월의 그런 행동들을 보면서 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한 수나 두 수 보고 있는 사람들이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저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었다가 그렇죠, 그렇죠. 뭐 좋은 사람이었다가 나쁜 사람이었다가 왔다 갔다 거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사람은 다섯 수 때문에 하고 있는 걸 수 있잖아요. 왜 그렇게 네.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일단 돈이 많고 일단 경험이 있고 교육을 많이 받았고. 그 파월이 중요한 사람이니까 우리 경제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파월이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요즘은 정보를 구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인터넷에 수도 없이 있는데. 그리고 요즘은 이제 그냥 AI한테 물어보시면 되잖아요. 뭐 직접 찾을 필요도 없잖아요. 파월 어느 고등학교 나왔니? 파월 어느 대학교 나왔니? 전공은 뭐니? 누가 교수였니? 교수의 성향은 뭐니? 한번 물어봐 보세요. 요즘 가입해놓고 많이 안 쓰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혹시? 아니, 저 열심히 쓰고 열심히 있습니다. 쓰고 계십니까? 열심히 쓰고 네. 있습니다. 네. 네. 그럼 그 사용해 보세요. 그래서 12월 달에 했던 파월의 행동에 대해서 네. 이거를 이제 어떻게 그래서 저는- 해석해야 되나? 네, 그래서 저는 그 12월 달은 제가 페이스북에 쓴 표현인데 007 살인 면허처럼 위험자산 취득 면허를 준 날이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 바로 2주 전까지만 해도 파월은 지속적으로 굉장히 조심스럽고 위험자산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가 네. 갑작스럽게 바뀌었어요. 사실 되게 의아했고 그날 이후에 며칠 있다가 역사상 고점을 시장은 뚫고 계속적으로 갔었고 그쵸. 그러다가 3월 정도 됐을 때는 이제 너무 우리가 많이 한 것 같은데 나는 조심스러움과 걱정과 부담감이 있는 상태인데 그때 갑자기 5월달 큐티에 관련된 뉘앙스를 주면서 아직도 더 해도 될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었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저는 이제 이거는 어떤 의도가 들어가 있지 않다면 아하. 이것은 이렇게 하기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 의도는 지금 현재 지속되고 있는 방향이 뭔가에 필요하다. 그 필요는 누구한테 필요하냐? 당연히 미국한테 필요한 것이고
지금 현재 지속되는 방향이 계속되면 굉장히 많은 버블이 발생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텐데 그 버블의 자금들은 가장 많이 갈 수 있는 것은 미국의 빅테크들 아닐까요? 미국의 빅테크로 가장 많이 버블 상황에서 자산이 들어가는 건 미국 입장에서는 나쁘진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발생할 버블이면 나에게 들어오게 하면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하는 거고 그 방향성으로 계속 가는 게 전체 제 생각엔 인류의 앞으로 가야 될 과학의 발전 방향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인류나 미국한테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을 좀 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데이터들이 많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네. 그런 생각을 이렇게 고집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또 변화가 있었던 것 같고요. 파월 입장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혹은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를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파월의 하는 행동이 좀 이해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했던 플레이들이 그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금리가 5%까지 가서 다 망했네 어쩌네 이런 얘기 나오고 막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게 이제 옐런과 파월의 등장을 통해서 이제 진정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위험자산 랠리가 났는데, 네. 사실 그때 이제 미국에 있는 빅테크 주식들을 누가 끌어올렸냐 그러면은 우리 서학개미를 포함한 글로벌 자금이죠. 해외 투자자들이 네. 미국 주식을 샀기 때문에 올라간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미국 입장에서 국익에 좋은 거죠. 좋은 거죠. 예, 좋은 거죠. 아, 그게 처음에 달러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위험자산이 먼저 달러에 들어가고 네. 그다음 최근에 안전자산으로도 달러가 들어간다라는 현상이 들어가 있는 현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미국의 자산들이 완전 자산에 가까울 수 있도록 파월이 행동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오전에 제가 이제 텔레그램 채널에다가 써놓은 글이 하나 생각이 나는 게, 요즘에 보면은 AI라는 걸 보면은 저는 이거는 B2B도 아닌 것 같고 B2C도 아닌 것 같고 B2G인 것 같다. G인 것 같다는 거죠. 왜냐면은 이거 AI를 하는 애들은,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회사들이 칩 만들어서 AI 하는 거는 열심히 하긴 하는데, 다 미국이 보면 미국을 위해서 해라 이런 느낌이 들어서 네. 이거는 B2G여서 고객이 미국 아닌가. G도 한 군데네요. 그러니까 원지, B2 원지지. 원지. 그러니까 아예 그냥 전 세계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이 의 고객이 미국이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 고객은 돈을 보조금으로 그냥 꽂아주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생각을 하시니까 그냥 생각 드는 거는 그 현상에서 예외일 수 있는 나라가 중국밖에 없어요. 유럽은 그 현상에 동참하지 않을 수가 없고, 네. 우리나라 같이 그 유럽이 아닌 미국의 우방들도 동참하지 않을 수 없고, 사실은 적극적으로 동참해야죠. 이미 지금 우리랑 일본이 하고 있는 것처럼, 대만이 하고 있는 것처럼. 근데 그 현상에서 단 하나의 예외는 중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B2G라는 표현에 B2G라는 게 정확할 수 있겠네요. B2G. 중국과 미국. 중국과 미국. 중국 자체적으로 계속적으로 할 테니까요. 어떻게든 할 거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중국과 미국의 패권에 관련된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미국과 중국의 패권에 그거는 이제 이사님께서는 늘 말씀하실 때 우리 평생 가도 안 끝나요. 이렇게 얘기하셨고 계속 가는 거다.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중국이 지금 좀 자신감이 지나쳤다라는 것에 대한 반성이 굉장히 하고 있는 구간으로 보이고요. 그게 시진핑 1인 체제의 문제점이라는 것으로 스스로도 밖에서도 많이 지적을 했고, 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자체 반성을 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 부분이 최근 올해 들어와서 경제 정책이나 여러 가지, 한마디로 민생이죠. 민생도 챙기고, 뭔가 지금은 이제 자기네가 생각하던 대로만 계속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정부의 위쪽에서도 많이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은 미국과 지금 대드는 그러한 구간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드는 구간이 안 된다라는 판단을 했고, 그 판단 하에서 다시 대들기 위해서 준비를 더 세게 해야 되느냐, 아니면 전반적인 상황을 살피고 민생도 살피고 해야 되겠느냐라는 둘 중에 하나의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둘 중에 하나의 판단에서 후자의 판단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준비해서 다음 한 번 더 할 거를 칼을 가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일단은 여기서 자체 단도리를 하자. 단도리도 하고 진지도 챙기고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너무 식량이 떨어졌다. 이런 것들 다 챙기고 다시 때를 도모하자. 라는 식으로 가지 않나 싶습니다. 중국의 반성이라고 했는데, 부동산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로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이제 사회적인 문제까지 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차라리 좀 이번에 좀 진지하게 하자. 그러면 이거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중국은 어떤 태도를 보인다고 봐야 되나요? 지금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죠. 지금같이 조용하게 별 얘기 없이. 이렇게 자기를 스스로 챙길 때는 이럴 때는 좀 조용해질 수밖에 없죠. 자신을 그 자신을 돌아보고 실수를 분명히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다시 파악하고 네. 개선책을 만들고 군대 다녀오셨잖아요. 다녀왔죠. 저 네, 장교입니다. 장교시잖아요. 네, 네. 정비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비 기간. 훈련 끝나고 나서. 그렇죠. 네. 훈련 끝나고 나도 정비 기간이 있는데 어허.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와중에 네, 잘 안 네, 네. 먹히면 그 사이 기간과 이게 있어야죠. 네. 그 기간이겠죠. 자, 그러면은 질문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지금 궁금해서. 네. 그러면 중국 시진핑이 했던 실수는 무엇이고 네. 그 실수를 반성을 한다면은 그거는 과연 고칠 수 있는 것인가? 네. 뭐 예를 들자면 뭐 마윈을 혼내준 게 잘못한 것 같다라고 한다고 하는데 공동부유를 안 할 거냐? 뭐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럼 미국한테 너무 대든 게 잘못한 것 같다면 안 대들게 뭐 이런 건 뭐 가능하겠지만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패권이기 때문에 굉장히 근본적인 부분에서부터 항상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강했던 제국을 이끌었던 나라들은 그 제국의 피크 이전까지는 지속적으로 다양성이 증가합니다. 지금 중국은 미국을 향해서 1위인 국가를 향해서 2위가 가고 있는데 자기 스스로 다양성을 줄이면서 가고 있었잖아요. 그걸 정치 체계나 여러 측면에서. 네, 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벌써 문제가 문제가 많은 있는 거예요. 거지. 이게 아무리 동양이 집단적인 체제고 서양이 이렇게 분산적인 체제를 선호하는 그런 아예 방식이 다른다고 하더라도 정치에 있어서는 탑 계층의 문제지 탑을 집단적으로 다루다 하더라도 중간부터는 다양성을 늘려놔서 집중화되지 않는 부분들의 다양성이 사회에 새로운 힘과 에너지와 방식을 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경직화된 구조를 만들어서 저렇게 강한 미국과 싸운다라고 생각하는 방식 자체가 일단 안 맞고 두 번째는 이거는 뭐 정황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서브프라임이 끝나면서 중국은 미국의 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절하했던 상황이었고 그리고 유럽 위기가 터졌을 때 유럽과 미국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을 중국이 도와주면서 자신들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라는 자신들의 위치를 스스로 격상시켰고 그러고 나서 중국 굴기라는 대국 굴기라는 말을 만들어서 2017년 18년부터 튀어나간 건데 그때 생각했을 때보다 사실 미국이 더 센 나라였던 거죠. 그 당시에는 안 그랬다 하더라도 코로나 이후에 보이는 모습은 미국이 갖고 있는 안 보여줬던 경쟁력이 더 강하다라는 걸 보여준 거겠죠. 그런 부분들에서 아직은 상대가 안 된다라는 그런 정황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정황도 그렇고 자신들에 대한 그 시스템도 문제가 있는 상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인 것 같은데 제국이 피크에 가기 전까지는 항상 다양성이 증가해야 된다. 이거는 그러니까 다양성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지속된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핵심이죠. 네. 이게 핵심이구나. 아니 진화의 과정을 보세요. 우리가 단세포 동물로 시작해서 다세포 동물이 돼서 계속적으로 발전하는 방식은 세포의 개수가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면서 다양한 음식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음식도 인간이 저는 그 좀 뭐 생각마다 다 여러 다르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잡식 동물이잖아요, 인간이. 인간은 그쵸. 네, 그러니까 이거 맞아요. 이빨의 구조를 보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 채식을 하는 분들의 그런 가치관 그런 것들이 뭐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인간의 본연적인 구조는 잡식 동물이라는 거죠. 송곳니도 있고 그러니까요. 어금니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잡식 동물이라는 것이 전체를 지배하는 종이 되는 그러한 현상을 만든 건데 다양하게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골고루 먹으면 돼요. 뭐가 좋다, 이렇게 텔레비에서 풀어나오고 열심히 팔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렇게 마케팅하기는 되게 좋은데 우리는 잡식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골고루 드시면 특히 이제 저희 부모님을 포함해서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정말 단백질도 먹고 하셔야 돼요. 이게 한쪽으로 치우치시면 안 됩니다. 네. 그 다양성 얘기 나오니까 저가 평소에 하고 있었던 고민이 하나 있어서 다양성이라는 거를 저는 이제 허용해 준다라고 표현해 보면 이 허용해 준다라는 것이 그릇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릇이 크면 그러니까 미국처럼 그릇이 크면 여기서 니네들 와서 하든 뭐 하든 다 알아서 해봐라 이렇게 풀어줄 수 있지만 중국은 그릇이 작았던 것 아닐까.
그래서 허용해 줄 수 있는 다양성이 없어서, 그러니까 시진핑의 그릇이 작았든지 중국의 그릇이 작았든지 허용을 안 한 것이 아니고 허용을 못한 못한 것 얘기잖아요. 아닐까. 근데 그것은 만약에 중국이 패권을 전 세계 패권을 가져본 적이 없는 나라라면 아하. 말이 됩니다. 근데 이미 명나라, 청나라 시절에 알고 전 있으니. 세계에서 가장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통계를 보시면 어떤 나라에서 가장 핵심적인 도시에 그 도시의 인구 구성을 보면 객관적으로 증명이 돼요. 그 도시에 가장 다양한 국가에서 다양한 민족의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청나라, 명나라 때는 그때는 청나라, 명나라 도시에 와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그거를 경험해보고 알아요. 아. 그걸 경험해보고 아는데 지금 그때만큼의 그 경험을 갖고 있음에도 그게 제대로 발현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서브프라임 문제 나온 거 보니까 야 이거 미국이 저거 뭐 별거 아니네. 그리고 그렇죠. 이제 예. 유럽 사태 나타났을 때도 그냥 그리스 이거 골골대는 거 보니까 아이고 우리 좀 도와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때 자신감을 너무 이제 가는 거죠. 해놓고 했었는데 근데 그때 그리고 약간 나서 이제 막 뭐 아프리카에도 막 돈 빌려주고 해봤는데 요즘에 보면은 다 지금 부도나가지고 지금 그렇죠. 돈을 못 받게 생겼고 근데 지금 그런 그때 상황인 거잖아. 유럽이기 때는 좀 정황이 하나 더 있는 게 도와줬는데 예. 도와주고 나서 그 다음에 유럽과 미국이 무시했어요. 아. 한마디로 삐진 거구나. 빈정상한 거예요. 나 아니었으면 예. 안 될 애들이. 내가 이렇게 했으면 국제기구에서의 위치, 위상, 뭐 투표권 이런 것들을 늘려줬어야 되는데 그런 걸 하나도 안 해줬어요. 그리고 쌩 깠어요 한마디로.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열 받은 거예요 아. 그 당시에. 그러니까 열 받으니까 더 강한 행동이 나왔어요. 투자도 이 감정이 흔들릴 때 하면 제대로 된 의사결정이 안 나오잖아요. 맞아. 근데 그런 결정이 나왔을 수도 있어요. 중국의 상황은 그렇고 그러면 미국의 상황은 네. 조금 이제 중국이 그런 상황일 때 미국은 더 치고 나가서 네. 이렇게 할 건지 뭐 어떻게 봐야 돼요? 미국은 다 이거 어차피 다 개인적인 사견이니까 그렇잖아요. 예. 근데 미국은 정말로 제대로 된 나라가 돼가려고 한다면 저는 지도층의 나이가 젊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지금 유럽에서는 30대 총리들이 나오는 나라들의 개수가 증가하고 있고 네. 여성 30대 총리도 나오시고 하는데 음흠. 과학이 이렇게 발전하기 전에는 다 문과에서 대학 총장을 하셨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과학이 지금 발전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학 총장도 공대나 이쪽에 계신 분들이 아마 비중이 늘어나고 있을 거예요. 네, 근데 네. 학계가 더 보수적이기 때문에 금융권에서 센터장 보시면 예전에는 다 매크로나 금융 보시던 분이 하셨던 거잖아요. 금융도 어차피 매크로니까. 네. 근데 지금은 IT 출신 아니면 센터장 못 해요. 이제는. 그렇구나. 그러네. 그렇잖아요, 실제로. 최도현 센터장이나 이- 이승훈 센터장이나 예, 다. 세상이 바뀌어가니까 그 방향에 맞게 변화하는 것을 빠르게 하느냐 안 하느냐에서 그걸 빠르게 하는 데들은 이 돈에 관련도가 높은 데들이고 아하. 이 권력 구조에 가까운 데들은 늦게 변하는데 아하. 이게 한 10년 지나고 나도 지금 대학 총장에서 공대를 안 나왔는데 하기가 쉬울 것 같으세요? 어렵다고요. 이런 구조가 계속적으로 바뀌는데 그 바뀌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런 부분들의 변화를 이해하기에는 이효석 대표님이나 저도 이제 늙어서 안 돼요. 뭐 저런데. 네. 이제 40대 중후반 되시고 네, 저 이제 네. 50대 초중반 네, 돼가는데 네. 우리가 지금 그걸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최소한 30대나 40대 초반에서 그러한 뭔가 지도층 리더가 나와서 가야 되는데 그거를 저는 미국 사회가 스스로 제일 그걸 많이 안 하고 기다리고 있나? 있는 것 같은데 그 기존의 기득권들이 그거를 안 놓는 거죠. 기득권이 정말로 기득권이고 어른이라면 자신의 역할을 재조정하고 젊은 세대들과 제대로 된 사람들한테 그런 기회를 주는 주고. 게 그게 그냥 대부분 2등 국가에서 못한다 하더라도 네. 패권 국가가 지속되려면 그런 모습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저도 이제 뭐 개인적으로는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우리나라가 뭐가 다르겠어요. 근데 문제는 국회의원은 우리나라가 왜 모르겠죠. 정년이 없는 것인가 뭐 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정치인들이 젊어지고 변화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 아니, 정치는 나이가 많은 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네. 그것을 정말로 잘할 수 있는 분이 하시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얘기는 이제 뭐 대선을 앞두고 약간 민감할 수도 있어서 두 사람 어차피 나이가 그렇게 큰 차이. 없잖아요. 네. 둘 다 안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데 네. 그 얘기한 논외로 지금 이제 미국과 이제 뭐 패권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 뭐 AI가 돼도 좋고 어떤 식으로 이제 접근하고 있는 것 같은지 좀 뭐 이사님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 선거에 대해서요? 네, 아니 뭐 그냥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요?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중국은 요번에 좀 놀랐죠. 사실은 그 민주당이 좀 더 쉬운
상대라고 생각을 처음에는 했었던 것 같고, 왜냐하면 그쪽이 또 리버럴 하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트럼프가 지금 더 쉬웠다는 지금 생각을 갖고 있어서 제가 중국 지도층이라면 지배층이라면 저는 중국에서는 트럼프가 되길 원할 것 같아요. 차라리. 왜 그러냐면 트럼프는 장사꾼이기 때문에 내고가 됩니다. 내고가 되는데 저쪽 민주당은 내고가 안 돼요. 네. 내고를 할 의지가 없어요. 생각이. 지금 뭐 바이오도 확장하고 남의 나라 가서 장비 팔지 말라고 지금 하고 있는 판인데 그러니까. 점점 지금 확장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는 지금 내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지금 기도하고 아마 저희 정화수도 하고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맨날. 트럼프 되더라고. 네.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여러분의 투자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슈퍼패스 아직도 참여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주식 초고수가 직접 알려주는 종목 발굴 노하우부터 매매 스킬까지 투자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말 중요한 핵심 내용만 담았으니 지금 바로 더보기란을 확인하세요.